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또 좀 먼지도 많이 끼고 그래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근데 저도 목이 지금 칼칼합니다. 운동하고 와서. 그런데 개나리 꽃은 어제보다 확실히 많이 폈습니다. 걔가 세월은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역시 춥다고 먼지 많고 바람 분다고 안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기다려주는 건 없습니다. 세월은 그냥 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람 노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운동 나오길 잘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 많아도 고민이고 적어도 고민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똥이 너무 잘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설사 크론병 같은 그것도 병입니다. 근데 똥이 너무 안 나와, 변비, 이것도 불편한 병입니다.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 오줌이 또 너무 안 나와, 오줌이 너무 안 나와, 이거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오줌이 너무 안 나와,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요봉증입니다. 오늘 내용은 오줌이 너무 많이 나오는 병, 요봉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요붕증, 이게 무슨 뭐냐, 요거 붕자는 무너질 붕자입니다. 오줌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빨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24시간 하루 동안에 25리터에서 약 30리터의 오줌을 내버립니다.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 몸은 적당량의 수분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관여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콩팥이에요. 콩팥에 탈수가 조장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병 중에 우리가 콩팥 기능이 약하면 약 40여 종의 질환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요붕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뇌하수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 하나는 시상하부에서 이 뇌하수체 요붕증의 주된 내용은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어디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또 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 오줌 조절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항상 수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콩팥은 20초마다 한 방울씩 오줌을 생산해서 방광에 저장했다 쭉 내보내요. 근데 20초마다 한 방울씩 생산했다고 해서 전부 다 오줌을 나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재흡수,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70% 수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에서는 이 항이뇨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에서는 분비를 해. 그래서 요 두 개 기관이 생성을 하지 못해도 요붕증이 생기고, 왜? 여기 이뇨 호르몬을 저항하다, 막다, 그런 뜻이에요. 조절 안 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성을 못해도 요붕증이 생기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못해도
분비량이 적거나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저하돼도 이것도 병이 요붕증이 생깁니다. 알겠어요? 자, 또 하나, 이 오줌을 콩팥에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생성을 해서 방광에 모으니까 이것도 누구와 관련있냐? 신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신장에서 뭔진 모르지만 이 항이뇨 호르몬 받고 이거에 맞게 이 수분을 조절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 그것도 역시 요붕증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요붕증,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도 요붕증, 콩팥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오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요붕증. 그래서 이 시상하부나 이 뇌, 요거는 중추성 요붕증이라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콩팥은 요건 신성 요붕증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요붕증은 오줌이 많이 나와. 하루에 25리터에서 30리터.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우리 몸은 탈수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뇌, 여기 호르몬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요거 누가 관여하냐면 신장이 관여해요. 이 콩팥 자체도 콩팥이 관여. 그러면 음양원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뭔가 모르게 40여 가지 질환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게 오줌에 많이 나오는 요붕증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뇌하수체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하지 못하냐? 이 원인이 뭐냐 이게. 이걸 또 따져야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뇌하수체 종양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또 위상, 갑자기 뭐 머리를 맞았거나 떨어져서 들이받았거나 뭐가 날라와서 맞았거나 라고 해서 뇌가 손상당했을 때 그때도 요붕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수술을 했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또 뭐에 대한 감염에 의해서도 이 호르몬 자체가 조직이 망가지면서 생성과 분비를 못해도 요붕증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탈수가 진행되니까 아주 갈증이 심하겠죠. 에? 목이 탑니다. 그 다음에 오줌이 많이 나와. 이건 단뇨,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입 안에 여기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침샘 분비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구강점막이나 여기도 문제가 생겨. 너무 건조하고 또 우리 몸의 피부, 이 네 겹 중 맨 바깥의 피부, 여기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공급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피부가 버석버석합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너무 심한 탈수로 인해서 어찌 보면 또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항이뇨 호르몬 부족시, 이때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을 이게 잘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대체품으로 데스모프레신, 데스모프레신은 인위적인 이 항이뇨 호르몬과 유사한 대체품을 이렇게 콧구멍에다 픽픽
분사하거나 정맥 주사를 놔서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을 되살려서 오줌을 좀 덜 나오게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문제 때 문제는 요겁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이 항이뇨 호르몬을 활용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 요봉증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죽을 때까지 매일 25리터 30리터까지 오줌 싸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냥 이뇨제 티아지드라고 하는 이러한 이 소변량을 조절하는 이런 또 약물을 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치료제가 없다. 이거 희망이 꺼지는 소리 아닙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양의학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에 눈을 돌리라 이게요. 눈을 돌리라. 한 곳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양의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분 섭취, 걔가 이걸 잘 관리하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 그 다음에 여기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또 세 번째는 식단 관리하라. 어떻게? How to do. 이건 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신장 기능이 하는 것이 보면 수분 조절,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체액 조절, 네 번째 호르몬 조절이잖아. 여기 콩팥의 고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 또 하나 수분 조절, 호르몬 조절. 그러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게 스달차싱 하나, 두 번째 싱겁게 먹는 거, 세 번째 너무 과로하는 거, 네 번째 수면 부족이야. 주간에 아드레날린, 야간에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과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 이 단맛을 너무 많이 먹고 싱겁게 먹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럼 식습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줄이고 짭조름하게 먹어야 이 콩팥 기능이 되살아나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면서 뇌하수체 요붕증이 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좋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를 차단해야 됩니다. 영양실조를 해소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까만색 통에 들어있는 이 오행생식,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이 생식을 섭취하는 게 딱 왔다시. 두 번째는 짠맛 소금을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해라. 그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해라. 맨발 엄지발가락에 뇌 기능에 반사고가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왜? 평상시에 오줌을 자주 눕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 맨발로 걸으면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또 밤에 자다가 3-4번씩 일어나는 사람들 맨발로 걸어봐.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오줌을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항사혈을 통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원활하게 해주면 이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 뇌 기능도 좋아지고 뇌하수체 시상하부가 정상적으로 호르몬 분비, 생성 분비를 정상적으로 해서 이 요붕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 치료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서양의학적으로 안 될 때는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의학을 전체 통틀어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좋게 하라. 그래서 약으로 안 되니 음식과 운동으로 고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뇌하수체 요붕증으로 삶이 아주 질적 저하를 가져온 분들에게 오늘 이 뇌하수체 요붕증에 관한 내용 해결책을 제시했으니 생식하시면서 짭짤함이 없고 맨발로 걸으면 이 불편한 뇌하수체 요붕증을 얼마든지 치유시킬 수 있고 아주 가벼운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한 의학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눈을 뜨라. 통합의학의 필요성. 오늘 뇌하수체 요붕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이것도 역시 삶의 지혜입니다. 여기 생식 매번 강조됩니다. 생식과 소금, 맨발 걷기가 요붕증 해소, 해결의 비법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식습관 바꾸고 요붕증의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